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일요일 오후 5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궁금해 하실 게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HLB가 승인되면 어떻게 될지, 그쵸?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드리는 건 우리가 FDA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승인과 실패, 이걸 생각하지 말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이거에 대한 전략을 좀 우리가 쌓아보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또 실패가 되면 어떻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실패에 대한 부분은 듣기 싫으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떠한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놔야 된다. 승인이든 실패든. 그래서 제가 이 승인 실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올라갈 것인데 올라갔을 때 대응하자, 이런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승인됐으면 어떻게 될지,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영상 시작 전에 반드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승인 시나리오.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승인이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발한답니다. 폭발한다. 근데 중요한 건 폭발하는데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HLB가 승인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매출과 영업 이익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러면서 승인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 탄력이 붙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HLB는 진짜 엄청나게 돈이 많은 쩐주가 붙어 있는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되면 이거는 웬만한 회사랑 차원이 다르게 급등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급등한 이후에 뭐가 된다? 하락이 나오고 다시 간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뭔 소리예요? 왜 하락이 나온다 하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과거에 많은 종목과 주식을 봤지만 이렇게 가는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가는 과정에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가죠. 상승할 때 막 100% 오르고 빠질 때 막 30%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되면 일단 주가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승인돼도 점 상한가는 힘들어요. 점 상한가는 힘들다. 아니, 뭐가 힘들어? 승인되면 점 상한까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유한양이랑 비교하면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직판이랑 라이센스 아웃에 수출해가지고 성공한 거랑 똑같냐? HLB 직접 성공한 건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승인이 된다라고 능사는 아닙니다. 승인되면 전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왜 주가가 상승 후에 조정을 받을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경쟁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쟁자. 제가 여기서 옵디보 여보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옵디보 여보이가 현재 HLB 생존율이 23.8개월인데 1개월 차이 납니다. 1개월. 1개월 리보 카멜이 앞서요. 야, 그러면 리보 카멜이 앞서는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옵디보 여보이의 시장 점유율을 보셔야 돼요. 옵디보라는 항암제가 현재 시장에서 10조 이상의 매출을 이미 내고 있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게 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특히 의사들은요,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쓰던 약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NCCN 등재죠. 여기 등재돼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조금 더 어떻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렉나자 리브리반테가 현재 선호요법이 아니라 권고요법인데, 렉나자와 함께 렉나자와 타그리소가 이제 뭐요? 둘 다 권고요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렉나자랑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리브리반트가 NCCN 선호요법으로 올라가는 순간 사실상 유한양의 주가가 날아가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리보캄넬도 지금 구간에서 NCCN 등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에스모 1차 치료 등재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1차 치료제로 독보적으로 등재가 된 게 아니라 권고랑 선호가 또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호요법으로 들어가야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옵디보라는 이러한 좀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까지 고려해봐야 된다. 아, 재수없는 소리 하네 이 새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니까. 승인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옵디보 여보이가 이미 시장에서 옵디보라는 면역함자 10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고, 리보캄넬은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승인되더라도 들어가는 첫 번째 약물이고 매출이 아직 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뭐가 돼요? 시장 점유율에서 한번 지고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BMS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글로벌 빅파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랑 싸워야 되는 거야. 돈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다음과 다음과 다음 스텝 바이 스텝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HLB도 진행하는 게 뭐예요? 릴레이 테라피틱스잖아요. 릴레이 테라피틱스 이거를 진행하고 있잖아. 담감암 관련돼서. 왜 그래요? 왜? 자, 이런 위나 담감이 간 쪽이나 위, 간 이쪽 담감 쪽 이거는 우리가 HLB가 다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정확히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위랑 간이랑 담감암 그쪽이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요. 그쪽 뭐라 하잖아요. 내부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소화기계라 해야 되나요? 소화 쪽? 그쪽에 암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체로서 승인을 받는다라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저는 상승이 나온다. 상승이 나오는데 상승 이후에 강한 조정 나올 수 있다. 그것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 뭐 셀트리온 사례로 제가 보면 자 트록시마 관련돼서 램시마 이 부분들을 보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쫙쫙 올라가는데 쫙쫙 올라가잖아. 쫙쫙 올라가는데 올라간 이후에 조정폭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17만 원에서 어디까지 빠져요? 17만 원에서 최저가 13만 원까지 빠지죠. 거의 몇 프로 빠진 거예요? 거의 한 25% 조정 나오고요. 또 가다가 보면 이쪽에서만 연속 상한가 갔던 것 같은데 여기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최고가 7만 원 찍고 그죠? 7만 원 찍고 어디까지 빠져요? 4만 6천 원까지 빠집니다. 얼마 빠진 거예요? 거의 2만 7천 원 빠진 거죠. 7만 원. 그럼 얼마? 40%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급등하다 이 조정폭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텨낸다라고 하면 큰 수익 당연히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지만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지 않으면 그게 생깁니다.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내가 만약에 HM을 장투하려고 해요. 장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됐어. 10만 원에서 예를 들어 20만 원 갔다. 20만 원. 근데 내가 여기서 매도를 안 했어. 단 한 주도 매도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HLB로 장투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생각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주가 13만 원까지 얘를 빠졌다. 13만 원? 14만 원까지 빠졌어. 그리고 내가 버텼어. 다시 올라잖아. 20만 원까지. 여기서 주가가 좀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가 내려왔던 게 기억이 나면서 여기서 털려요, 대부분. 그래서 항상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오랜 기간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죠?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매물대에서 흔들어대면은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내가 털리면 어떻게 돼? 다시 가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급등이 나왔을 때 2분의 1 정도 익절 해놓으면 내 마음이 편하잖아. 이미 난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원금을 빼놨기 때문에 1억을 넣어서 3억을 벌고 있으면 1억만 빼놓으면은 내 원금만 빼놓으면 3억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다 내 수익이잖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원금을 한번 빼는 연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금을 빼고 나머지 수익금만 들고 가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다 수익을 챙겨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더라도 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분할 매도가 필요하다. 제 관점은 그거 하나입니다. 승인 되더라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오면 그때 또 분할 매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야, 네가 어떻게 승인됐는데 매도하란 말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상 HLB를 투자해서 뭐 엄청난 부자, 엄청난 뭐 큰 부를 이루는 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이렇게 잘 투자해서 수익을 걷고 분할 매도로 그 수익을 챙겨가는 습관을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 써서 대응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럼 실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실패가 돼도 이 주가는 다시 오른다고 생각해요. 뭐 실패되면 이번에 실패하면은 뭐 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호락호락한 회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주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다가도 어떻게 다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이 라이센스 인한 릴레이 테라퓨틱스 있죠? 1,000억 주고 라이센스 인한 여기에 힌트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승인이 되면 요거에 대한 부분을 확장성을 이어가면서 주가를 추가적인 부양을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HLB가 아까 우리 승인된 부분 했으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어떻게 빠졌다가 이 릴레이 테라퓨틱스 관련된 라이센스 인한 이 약물로 바로 NDA 들어가서 어떻게 승인 심사 받을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이사항까지 끝냈지만 바로 NDA 이후에 승인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약물을 사온 거란 말이야.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을 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HLB가요. 정말로 계산적으로 치밀한 플레이를 해요. 이 회사 자체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를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 수 있을지, 주가를 어떻게 하면 올릴지 전부 다 계산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저 잘 알고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승인이 되건 승인이 실패가 되건 이미 HLB들은 어떻게 할지 이미 다 계산되어 있는 회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전 주가가 어쨌건 올라가면 분할 익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할 익절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텔레그램 방에도 인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쵸? 어떻게 보내면 된다고요? 요 부분은 010-9201 63이고 H 남기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한 타이밍은 H 타이밍이라고 남겨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로봇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잘 봐봐요. 우리가 섹터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은 제가 바이오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2월 26일 날짜 보시면 알 거예요. 12월 26일에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12월 26일에 1월에 수급이 몰릴 종목을 미리 봤어요. 뭐요? 조선, 로봇, 바이오. 그쵸? 자, 우리 보면은 지금 조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1월 달에 미쳤죠? 하나오션, 삼중 날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에도. 그죠? 로봇주 어때요? 미쳤죠? 레인보우 로보틱 3배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라갈 만한 섹터를 미리미리 뭐 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 하나오션 우리 어떻게 됐어? 34,000원 잡았잖아. 지금 얼마요? 7만원 8만원이요. 12월 26일에 하나오션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분할 매수 타이밍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오션 34,000원부터 분할 매수 타이밍 잡아갔다. 급등 나왔죠. 거기다 하이젠 RNM 아까 말씀드린 종목 뭐요? 하이젠 RNM 이거 몇 배 갔어요, 여러분? 히든 종목 공유 드렸단 말이야. 이거 히든 종목 몇 배 갔어요? 하이젠 RNM. 응? 어떻게 됐어? 4배 올라갔잖아, 주가가. 4배. 이때 얼마요? 12,000원이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자, 하이젠 RNM. 여기까지. 5만원까지 4배 올라갔다. 그죠? 주가 4배 올라갔고, 이 타이밍 또한 역시 텔레그램 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하이젠 RNM 관련돼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이젠 RNM. 아침에 신경 못 써는 5만원 돌파하고 내려왔네요. 전량 매도해라. 어디? 최고가권에서 거의 전량 매도 들어갔다. 그죠?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44,000원, 45,000원대. 지금 주가는 3만원 다 빠졌죠. 타이밍 잡아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구간 H 남기셔서 타이밍 반드시 잡아내시고, 추가적으로 우리 조선 관련돼서 로봇 히든주는 4배가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이 조선 히든 종목 공유 드릴 거예요. 자, 우리 LNG선 매출이 80%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기자재 관련된 부분도 27년, 28년도까지 영업이익과 매출 상승 계약이라기보단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2028년까지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컨센입니다. 계속 컨센이 올라가는 컨센이에요. 근데 주가는 박스권 상단이다. 어떻게 될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종목들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선 히든까지 남기셔서 추가적인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죠. 조선 히든주 H 남기셔서 매도 타이밍 잡으시고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 이후에 조선 히든주까지 확인해보세요. 이건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